자, 그럼 시작해도 될까요? 네. 이제 스마트폰에 대한 장비 점검은 끝난 거죠? 자, 여러분들 어쨌든 만나게 돼서 반갑고요. 제가 4시간을 내리하고 나도 휙 가고 싶었는데 여기서 또 2시간 잘라 놓으셨더라고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을 길게 볼 수 있어서 좋습니다. 예. 자, 여기 얘기한 대로 하는데, 자, 아까는 뭘 넣었죠? 제가 아침에 코끼리 넣어봤죠. 이번엔 고릴라를 한번 넣어볼까요? 야, 냉장고에다 고릴라 넣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요? 자, 자신있게 얘기할 사람. 네, 고릴라에 맞는 냉장고를 준비하라고 그랬죠? 그런데 또 그런 게 있어요. 뭐냐 하면, 아까 토끼하고 거북이 할 때 어떻게 달라졌어요? 토끼가 거북이를 이기기 위해서 계속 다른 아이디어를 냈고, 거북이 또한 토끼를 이기기 위해서 다른 아이디어를 냈죠. 자, 그러면 똑같은 문제인데 과연 그냥 제가 코끼리를 고릴라로만 바꿔서 냈을까요? 그죠? 예, 뭔가가 하나 더 있을 거예요. 그죠? 자, 그래서 이제 답을 한번 알려드릴게요. 여러분들도 나중에 이거 한번 써먹어보세요. 아이들하고도. 예, 좋습니다. 자, 고릴라를 냉장고에 넣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먼저 냉장고 문을 엽니다. 이번에는. 왜 그러냐면요. 아까 집어넣었던 코끼리를 꺼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고릴라를 집어넣고, 그리고 이제 냉장고 문을 닫으면 돼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여태까지 내가 알고 있던 기본적인 상식이나 이런 것들도 새로운 뭔가가 왔을 때는 좀 끄집어내고 새로 좀 갈아 껴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구태의연했던 생각들도 이렇게 한 번쯤은 갈아 껴볼 그 마음가짐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기 지금 오신 분들이 전반적으로 만약에 내가 제일 어리다라고 하는 분 혹시 손 들어보세요. 제가 무선 충전기 드릴게. 제일 어리다. 몇 살? 아니에요? 나이를 밝히기 싫었어서 저 무선 충전기를 못 받아 가시는데,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지금 여기가 이제 일종의 시니어 일자리 비슷하게 해가지고 보통 40대 넘으신 분들이 많으신 거예요. 저도 나이가 꽤 많습니다. 저도 이제 물론 이제 젊어 보이려고 이렇게 머리도 막 뭘 바르고 했긴 했지만, 저도 시장에 진입한 게 50세 정도의 시장에 진입을 했어요. 그러니까 전통 시장 일을 시작한 게 50세 때부터 했거든요, 제가. 그리고 한 14년을 했어요. 그럼 몇 살일까요? 자,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는 여러분들도 지금 전혀 늦진 않았다. 대신에 이런 게 있어요. 제가 이번에도 상권 활성화 재단이라고 하는 상권 르네상스 사업을 하는데 사업비가 약 80억짜리입니다. 80억을 정부에서 지원을 해주는 거예요. 자, 그런데 80억짜리 사업을 하려고 단장을 하겠다고 몰려든 사람들이 서류를 통과한 사람만 12명인 거예요. 면접 보기를. 12명이 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중에 이제 제가 이제 다행히 붙어가지고 이제 지금 단장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1년에 보통 한 20억 가까이를 써야 됩니다. 80억이니까 5년간 써야 되는데, 처음에는 사업을 준비하느라고 한 6개월 까먹기 때문에 처음에 첫 해가 6개월 정도 쓰고 나머지 4년, 그러니까 4년 반 정도를 동안에 한 80억을 써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소상공인들한테 상권 활성화를 위해서 LED 전광판도 만들어주고 간판 사업도 다 해주고 안에 리모델링 같은 거 해주고 여러 가지 이제 사업을 합니다. 축제도 하고요. 자, 이제 이러한 일들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자리에서도 조금만 더 열심히 하면 훨씬 퀄리티 높은 일들을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사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집은 서초동이에요. 그런데 일을 하다 보니까 가평도 갔다가 인천도 갔다가 지금은 전혀 알지도 못하고 아는 사람도 없는 저 광주까지 내려가 있습니다. 예. 그런데 집사람은 이제 뒤늦게 나라를 구했나 이렇게 갑자기 따로 생활을 하지 이런 생각도 하긴 해요. 자, 근데 여러분들도 내가 하는 일이 생긴다는 거는요, 되게 즐거운 일입니다. 그리고 내가 하고 싶은 일이 있다는 건 되게 즐거운 일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요거 간단하게 제가 이제 팁을, 사실 저도 이런 거 배울 때요, 누구도 안 가르쳐줘요. 하다못해 파워포인트 좀 보여달라고 해도 안 줍니다. 심지어는 여기 지금 교재 갖고 계시지만요, 이런 내용들은 교재에다도 풀지도 않습니다. 아까 그분도, 단장님도 중요한 내용들은 다 가리고 그냥 개인적인 쪽이라고 하면서 넘어가셨잖아요. 일반적으로 왜
내가 이거를 오픈하는 순간 이 비법을 가지고 옆에서 창업을 하면 어떻게 돼요? 나의 경쟁자가 된다고 생각하는 그런 일들이 생깁니다. 자, 한번 시작해 볼게요. 자, 먼저 디지털 전통시장 육성 사업입니다. 여기 이제 4억짜리라고 아까 말씀드렸죠. 4억짜리인데 어떻게 오냐면 1년차, 2년차 국비, 지방비, 그래서 총 사업비가 이렇게 나옵니다. 왜 국비랑 지방비가 나뉘냐 하면 아까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일단 국비를 내려줍니다. 소진공을 통해서,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을 통해서. 자, 그러면 시나 구에서 야, 니네 이거 사업 줄 테니까 니네 받을래 안 받을래 하고 우리말로 그 고스톱에서 얘기하는 쇼당을 겁니다. 그러면 시나 구에서 이 시장을 좀 발전해야 됩니다. 이번에 조금 지원해 주세요. 얼마짜리인데요? 그럼 4억짜리인데 그 중에 2억을 국비로 지원을 해줄 테니까 니네 지자체에서 2억을 맞대응해서 내라 이런 얘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그러니까는 상인 회장님이 시장에서만 잘해야 되는 게 아니라 구나 시에도 관계가 좀 좋아야 야, 니네 시장에 이거 2억 내가 더 대줄 테니까 4억짜리 사업을 해 라고 해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니저는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뭐예요? 여기에 있는 추진 목표라든가 추진 전략 또는 주요 사업에 대한 사업 아이디어를 내야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런 사업을 해야 되는데 자, 먼저 이제 이 금액은 이렇게 됐어요. 그 다음에 추진 목표, 추진 전략, 주요 사업 내용. 그래서 이 사업을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목표, 정량적 목표와 정성적 목표가 필요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정량적이라는 거는 내가 고객을 100명 더 데려올게요. 숫자로 파악이 되잖아요. 그게 정량적. 그 다음에 정성적은 뭐예요? 그냥 느낌에 여기가 되게 좋은 시장인 것 같아요 라고 하는 설문조사를 하면 그런 호응도를 훨씬 더 끌어올려 주겠다. 그 다음에 상인들한테 물어봤을 때도 이 사업을 하니까 우리 시장이 조금 좋아진 것 같아요 라고 느끼게끔 만들어준다. 이게 이제 정성적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성과는 정량적과 정성적 두 가지를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연도별 이제 아까 2년차 사업이라고 그랬죠. 연도별로 1년차에는 어떻게 할 건지, 그 다음에 2년차에는 어떻게 할 건지. 물론 1년차에 한 사업을 2년차에 계속 지속해도 됩니다. 전혀 다른 걸 하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이제 이런 내용도 이렇게 채워봤어요. 자, 상인회는 원래는 비영리법인이기 때문에 영리 활동을 못합니다. 그래서 상인분들 중에 협동조합을 만들게 되면 협동조합을 통해서 세금계산서를 끊을 수가 있고 또는 다른 일들을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협동조합이 잘 운영되면 그 협동조합 지원금은 이 사업과 별개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특화상품 개발. 특화상품은 이 시장에서 유명한 게 뭐냐. 예를 들어서 이 옆에 이제 통인시장이라고 해서 가보면은요. 통인시장 같은 경우는 이제 동그란 엽전을 가지고 화폐를 만들어서 도시락을 사 먹게 합니다. 시장 가면서 도시락 사 먹으면서 반찬 뭐 1,000원어치, 2,000원짜리, 뭐 3,000원짜리 이런 식으로 해갖고 모아서 도시락을 먹게 한다든가 또는 어디 가면 뭐 순대가 유명하다, 어디 가면 뭐 저 빈대떡이 유명하다. 시장마다 각각 특산 그 대표 상품들이 있죠. 이 사업이 있는 시장은 아까 신당동 떡볶이처럼 떡볶이가 있다. 이러면은 정말이지 좋죠. 근데 만약에 시장에 우리는 특별한 게 없어요 라고 할 때는 이렇게 여기에서 특화 상품을 우리는 개발해야 되겠다. 만약에 오징어 구이가 됐든 먹태 뭐 구이가 됐든 아니면 우리는 뭐 저기 족발이나 뭐 다른 거가 됐든 아니면 닭발이 됐든 뭔가 하나는 특화 상품을 개발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사람들이 거기 가면은 곱창을 먹을 수 있다. 아니면 거기 가면 닭발을 맛있게 먹을 수 있는 집들이 많다라고 홍보를 해야 그 사업 때문에 사람들이 더 온다라는 그 증명이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사업을 좀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행사나 이런 걸 하게 되면 장비 같은 건 어떻게 할 건지, 인력은 어떻게 할 건지, 그 다음에 인터넷이나 이런 플랫폼 사업을 할 때 요거는 어떻게 설명하고 사람들한테 설명할 건지. 예를 들어서 점포에 가면 한 60대 넘으신 분들은요, 나 그런 거 몰라. 스마트 상점가 뭐 이런 거 말만 들어봤지 난 못하겠어 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하냐면 저희가 전문가를 파견해서 그분과 1대1로 또는 어떤 사업, 이런 사업을 통해서 제품들 상품 사진 찍어주고 메뉴를 올려서
네이버 스토어에 가면 이렇게 주문할 수 있게 해주는 거 있잖아요. 그런 거까지 만들어줍니다. 그러니까 그 사업비가 여기에 다 이제 쓰이는 거예요. 이런 일들을 1년 차에 하겠다. 그 다음에 2년 차에는 이러한 협동조합이 어떤 사업을 좀 더 하고, 그 다음에 여기에 따른 배송 관련해서 이런 인력도 좀 구성도 하고, 플랫폼이 좀 더 안정화될 수 있도록 상품 홍보를 하게 해주겠다라는 이런 저기를 한다라는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하나씩 만들어 가야 되는데, 매니저분들이 특히 해야 될 건 뭐냐면 우리 시장의 현재 현황파. 뭐냐면 우리 시장은 상설 시장인지 아니면 조합형 상점가인지 활성화 구역에 들어가 있는지 안 들어가 있는지, 심지어는 시장도요 종류가 되게 많습니다. 아무도 모르는 사람들이 다 모인 그냥 시장이 있고요, 개인적인 시장이죠. 그 다음에 아니면 시장 전체에 조합이 형성돼 가지고 건물주 또는 시장 조합들이 모여서 회비도 굉장히 많이 거두면서 상인회장이 월급을 받으면서 하는 상인회장이 있어요. 다른 개인 시장들은 그냥 자원봉사 비슷하게 하는데, 조합으로 된 시장들은 상인회장이 월급을 받습니다. 대신에 그만큼 책임도 있죠. 일종의 관리사무소 역할을 해요, 시장에 대한. 그런 분들이 계시고요. 그 다음에 점포 현황. 현재 우리 점포는 300개 점포가 된다, 400개 점포가 된다. 이 점포 수에 따라서도 실제적으로 혜택 받는 비용이 다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장에 매니저로서 들어가면 제일 먼저 해야 될 거는 시장에 몇 개 점포가 있고, 이 중에 음식점은 몇 개, 포목점은 몇 개, 방앗간은 몇 개, 이런 식의 그 품목별 있잖아요. 그 분류를 해주셔야 돼요. 그래야 그 시장에 어떤 특색이 있는지를 내가 파악할 수가 있다는 거죠. 일단은 다 뜯어서 분해를 해보고 이쪽이 많이 모여있네? 그럼 우리가 이런 사업을 할 때는 이쪽 거를 먼저 좀 시작해야 되겠다. 그 다음에 이런 게 약하지? 그러면 요 약한 거는 다음 사업에서 조금 더 보충을 해줘야 되겠다. 이런 전략이 쓰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시장에 대한 조사가 먼저 돼야 되고요. 아까 얘기했지만 상인의 가입률도 되게 중요합니다. 점포가 300개인데 한 200명은 상인의 가입이 돼 있는데 한 100개 정도가 안 돼 있다. 그러면은 무슨 행사를 하든 간에요, 잡음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민원이 들어가요. 어떤 민원이 들어가냐면, 자, 우리 200명이 모여서 우리 좀 상가 발전을 위해서 우리 버스킹이나 좀 가수 불러다가 좀 행사를 하고 싶어 라고 하는데, 100명의 비조합원들 있죠. 상인회원이 아닌 사람들은 저딴 거 시끄럽게 왜 하고 우리 집 앞에서 이런 거 해가지고 손님 안 오고 막 하면서 그걸 시끄럽다고 저리 가라 그러고, 심지어는 시끄럽다고 민원을 넣어버리면 구청이나 또는 경찰서에서는 민원이 들어오는 걸 제일 싫어하잖아요. 어쨌든 괴롭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 조용하게 해주세요, 뭐 해주세요. 그러면 중간에 김을 다 빼버리는 거죠. 막 풍악 울리다가 풍악이 갑자기 푹 꺼지는 이런 일들이 가끔은 발생도 합니다. 그래서 상인 매니저들은 가장 중요한 게 이 상인의 가입률이 거의 99.9%가 되게끔 만들어 주셔야 돼요. 대신에 상인회에 들어오고 싶어도 못 들어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업종인지는 아시죠? 사행성, 게임방 이런 거, 오락성, 노래방처럼 사행성 분류 직업들, 그런 군은 여기 상인회에 들어와도 실제적으로 지원 혜택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그 업종별 분류도가 있어요. 부동산 업자는 되는데 건물주는 안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런 개념인 거예요. 임대업을 하기 때문에 그 사람은 있는 사람이다라고 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대신에 부동산은 중개업소니까 가능은 하죠. 이런 개념들이 조금씩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업에는 가능한 업종과 불가능한 업종들이 항상 같이 존재합니다. 그거는 설명서에 항상 나옵니다. 그 다음에 경영 현황, 현재 이 시장이 매출액이 어느 정도 된다. 이게 중요한 게, 예를 들어서 여기 이제 통인시장이다. 그러면 통인시장에 하루에 1,500명 정도가 오고, 이 시장의 하루의 객단가라고 하는 그 단가로 따지면 한 사람이 와서 적어도 6,000원씩 쓰고 가더라. 어떤 사람 10,000원 쓰고 어떤 사람 2,000~3,000원 쓰고, 예를 들어서 그래서 6,000원씩 쓰고 가더라. 그러면 6,000원 곱하기 1,500명. 그럼 하루에 매출액이 대충 나오겠죠. 이런 식으로 약간 추정을 해서 계산도 하고요. 아니면 그게 어려울 경우에는 아까 얘기한 상권 분석 시스템 들어가서 거기에 우리 시장 권역을 이게 그대로 잘라가지고 하면 그 자른 부분만 평가가 되거든요. 그렇게 잘라가지고 평균 매출액을 그냥 산정해낼 수도 있습니다. 상인들한테 이거 물어보잖아요. 세금 더 내는 줄 알고 절대 안 알려줍니다.
사장님 하루 매출액이 얼마예요? 그러면은 그거 뭐 이렇게 묻고 그래? 그러면서 알려주면은 마치 세금을 더 받는 그 추징 나올까봐 그러는지 절대 안 알려주세요. 그러니까 시장 조사를 하려고 가면 제일 먼저 이거부터 하는데 일단 매출액을 안 알려주시니까 그거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뭐 세금 내는 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궁금한 게 많아지시죠. 자,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듯이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 가공식품, 의류, 뭐 가정용품, 음식점, 기타 소매업 이런 것들에 대한 분류가 기본적으로 빈칸으로 그려집니다. 그러니까 여기에다 채워 넣어야 돼요. 그러면 우리 점포 중에 몇 개 점포가 이렇게 분류되는지를 알 수 있게 되는 거겠죠.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안에 보면 보통 이렇게 백지로만 주어집니다. 신청서가. 자, 그럼 이 신청서에 백지를 갖다가 채워 넣으셔야 돼요. 특히 앞에 거는 이제 기지원. 나 이전에 이미 지원받았던 사업이 있는지에 대한 물음이거든요. 만약에 있을 경우는 이걸 다 채워 넣어야 되고요. 없다, 내가 제일 처음 하는 거다라고 하면 그 다음 페이지부터 하시면 돼요. 자, 없는 부분은 그냥 잘라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온라인 입점 관련, 만약에 이건 디지털 상점가기 때문에 기존에 온라인을 하던 게 있느냐, 왜? 이걸 물어봐야지 비포와 애프터가 나오잖아요.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는 100개 점포가 했는데 사업을 시작하면서 200개 점포가 온라인에 마켓스토어로 들어갔다. 이런 개념의 성과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사전에 미리 조사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이 조사는 살짝 팁을 드리면 조금 보수적으로 낮게 잡아주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거를 높으면 좋은 건지 알고 막 높게 해놓으면 그 다음에 내가 사업을 했을 때 별 차이가 안 나겠죠. 사업 성과가 달라지겠죠. 약간 그런 팁들도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디지털 전환 기반 마련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 시장에 스마트 상점가를 좀 만들고 싶은데 여기에 어떤 플랫폼을 써야지 좋은 거며 그 다음에 이 시장의 사업의 체계도 요 화면은요 모든 사업이 항상 똑같이 나오거든요. 지금 중기부에서 만들어낼 때 요 페이지는 꼭 똑같이 납니다. 첫째, 추진 목표. 내가 이 사업을 받아서 어떤 목표를 가지고 할 거냐? 주저주저 쓰지 말고요. 목표는 한 줄 내지 두 줄입니다. 왜? 목표를 너무 거창하게 잡아놓잖아요. 나중에 사업이 끝나고 야 이거 목표대로 된 거야? 다 안 되면 오히려 내가 이제 또 공격당하잖아요. 그죠? 사업 제대로 안 했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추진 목표는 큰 그림으로 그립니다. 예. 그래서 영업 점포 중 영업 입점 점포가 몇 개 이상 하도록 만들고 이들이 스마트 상점과 온라인 스토어를 통해서 현재 오프라인의 매출액 플러스 온라인의 매출액이 더해져서 상인들이 매출액이 늘어나도록 하겠습니다가 목적인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기본 계획에서는 보시면 1년차, 2년차 아까 얘기했죠. 1년차에는 팔로 기반을 구축하는 거예요. 상인분들이 온라인 스토어로 올 수 있도록 자꾸 교육을 시키고 유도를 해야죠. 그 다음에 2년차에는 이러한 팔로가 들어왔으니까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해서 확대를 하는지, 그 다음에 들어온 집들에 대해서는 인스타, 페이스북 또는 뭐 카카오 스토리 이런 데를 통해서 여기에 훨씬 마케팅이 잘 되게끔 이렇게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사업 추진 방향. 사업 추진 방향은 우리가 그러기 때문에 배송센터를 구축하고 온라인 플랫폼에 입점을 확대해가지고 이런 거에 대한 자세한 내용들은 협동조합을 통해서 또 이렇게 어려운 부분들은 풀어나가겠다라고 쓰는 거죠. 자, 협동조합은 필수적인 건 아니에요. 그 시장의 현황에 따라서 넣을 수도 있고 안 넣을 수도 있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1년도 사업과 2년도 사업이 세부적으로 어떤 게 키포인트인지에 대한 아주 요약 정리를 이 한 장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한 장은 뭐냐면 이 한 장은 전체에 대한 사업에 대한 요약, 한 줄짜리 요약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게 써졌으면 그 다음 장부터는 뭐예요? 여기 쫙 사업 목적 내용 칸수가 더 많죠. 여기에 있던 목적이 여기로 올 거예요. 그런데 여기는 조금 더 설명을 다 많이 넣습니다. 여기에 있던 내용들을 요점 정리해서 이렇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그래서 실제적인 목적이 여기서는 한 줄 내지 두 줄로 간단하게 돼 있었다면 요거를 풀어서 쓰는 거죠. 그 다음에 사업의 내용도 조금 더 풀어서 쓰고요. 그 다음에 이거를 개발 방향의 트렌드 분석에 디자인 개발, 디자인 검토, 그래갖고 시제품 제작까지 해가지고 우리 시장을 활성화시키겠다라고 얘기를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또 뭐냐면 그냥 보통 우리가 처음에 무조건 신청서를 받으면 이렇게 다 백지예요.
이거를 메꾸는 게 이제 매니저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요거를 이제 추진 방안에는 어떻게 되고 일정표는 내가 뭐 예를 들어서 5월부터 6월, 7월, 8월, 9월 해갖고 10월까지 일을 하고 11월, 12월에는 모든 것을 정리해서 이제 결과 보고를 하겠다. 이런 개념인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요것도 좀 중요한데 요거는 이제 내가 이런 사업을 하려고 하면 이런 사업에는 얼마 들고 이런 사업에는 얼마 들고 이런 거 뭐 사는 데는 얼마 들고 인건비는 얼마 들고 그다음에 저 업체 마진이나 뭐 여러 가지 이런 것들 할 때는 얼마가 드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쭉 적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단가, 수량, 단위, 금액 해서 합계 금액이 이렇게 떨어져야 되는 거죠. 자, 그다음에 배송센터를 만약에 만들겠다라고 하면 배송센터의 목적은 뭐냐면 배송 집하해갖고 근거리 배송만 할 건지 택배 배송까지 할 건지 이런 거에 대한 범위를 적어야죠. 그리고 만약에 택배비가 4,000원이다. 그런데 이거를 내가 다 해줄 수는 없지만 정부에서 하듯이 5대 5다. 그러면은 4,000원짜리 택배비를 상인이 2,000원 내고 우리가 이 사업에서 2,000원을 내줄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약간의 그런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야 되겠죠. 그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추진 방향에서 이거 택배로 온라인으로 날아가는 것들은 포장재나 이런 것들. 요새는 이런 포장재도 그냥 아무거나 비닐로 못 만듭니다. 왜냐하면 ESG라고 그래서 환경 정책에 따라서 뭐 옥수수 전분 우리 쓰레기 봉투처럼 그런 재질로 또 만들어야 되고 재활용할 수 있는 재질로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조금 더 여기다 집어 넣어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진짜 전체적인 사업 일정에 대해서 각 꼭지별로 적어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산출 내역이나 이런 것들도 아까 얘기했죠. 네, 이런 것들 적어주고 그 다음에 이제 그거를 했을 때 기대 효과. 이 효과도 역시 좀 잘 적으셔야 돼요. 뭐냐면 내가 너한테 4억이라는 돈을 줬는데 네가 어떻게 할 거며 이렇게 했지만 그래서 사업을 낼 때는 어떤 결과가 있다라고 여기다 적어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주된 성과. 그래서 이번에 디지털 사업에는 나이 드신 상인들도 네이버 마켓플레이스에 상품을 올릴 수가 있었고 그래서 몇 개 점포 뭐 처음에 시작할 때는 100개 점포였는데 끝날 때는 200개 점포가 됐고 그거를 통해서 매출액이 얼마 정도 몇 % 늘었다. 왜? 상인들이 정확하게 안 알려주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그걸 추정을 해서 아니면 상점 대표 주인분한테 대충 물어봐서 몇 프로 늘은 것 같아요? 한 20% 늘었어요? 30% 늘었어요? 이런 걸 물어보고 여기다가 이제 종합 모아서 보고서를 꾸미는 거예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나중에는 정성적 성과, 정량적 성과가 반드시 나와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정부 사업이라고 해서 그냥 막 주는 건 절대 아니고요. 이러한 경쟁 체제를 통해서 이 결과가 좋잖아요. 이 결과가 좋으면 요거보다 조금 더 업그레이드된 사업을 또 내려줍니다. 이거 하실래요? 라고. 그러니까 공무원 입장에서도 그거예요. 어떤 시장에 일을 줬는데 일을 정말 못하고 계속 민원이 들어오고 상인끼리 막 싸워. 그러면 야, 저 시장은 주지 마. 저 자꾸 머리 아프다. 이렇게 되는 거고요. 야, 이런 거 줬어요. 우리 단결해서 한번 해보고 막 돈을 얼마 안 줬는데도 막 자기네끼리 상인분들이 막 자원봉사 해가지고 행사를 하고 보니까는 성과가 좋은 것 같아. 와, 이거 좋아요. 그리고 입소문이 살짝 나면 야, 저기 잘하더라. 저기 잘 모이더라. 저기 좀 더 좋은 거 줘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홍보 효과도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이런 것들이 이제 이런 사업들이고요. 그 다음에 아까 얘기한 것처럼 사업에 대한 이제 그 카드 가맹률, 상인의 가입, 상인 회비. 뭐냐면 상인 회비가 처음에는 상인회가 무슨 일을 하는지 모르니까 내가 회비를 왜 내? 그러다가 5,000원 내는 것도 아까워합니다. 근데 10,000원 내는 시장들이 대부분 많을 거예요. 근데 10,000원이래 봤자 요새 밥 한 끼 먹기도 힘듭니다. 아까 점심 잠깐 나갔다 왔지만 보통 10,000원이에요, 최하가. 자, 그러니까 10,000원 상인 회비를 내는 데는 실제적으로 어렵다. 왜? 300명이 모여 있어도요, 상인 회원이 300명이어도 10,000원씩 내면 300만 원인데 상인회가 움직이려면 전기세 내고 사무실 비용에 복사기, 뭐 종이, 뭐 여러 가지 이런 거 비품 쓰고 나면요, 매니저 월급이 안 나옵니다. 그죠? 네, 당연히 안 나오죠. 그러니까 정부한테 자꾸 손을 벌리는데 정부도 무작위로 다 뿌릴 수는 없어요. 올해는 여기 요만큼, 내년에 여기 요만큼, 그 다음에 여기 요만큼 이런 식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1, 2년 지난 다음에 니네 다시 좀 해?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다 지원해 줄 수는 없으니까.
이러다 보니까 이러한 결과표들을 잘 작성해주면 훨씬 더 지속 가능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소상공인 경영 환경 개선 사업이라는 게 있습니다. 아까 얘기했죠. 이게 250에서 300 정도 되는 사업인데 이 사업이 상인들한테 지원되는 사업이에요. 상인들이 제일 좋아하는 사업이에요, 사실은. 아까 디지털 전통시장 사업은 시장 단위로 해가지고 그룹 단위로만 지원이 돼요. 개별 지원은 안 됩니다. 자, 그런데 이 사업은 개별로 지원할 뿐만 아니라 선정되면 그 상점만 너만 써, 다른 데 주지 마, 이런 사업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업에 대한 얘기를 잠깐 해드릴게요. 전체적으로 일단 매출 한도가 약간 제한이 있긴 있지만 웬만해서는 다 됩니다. 자, 이렇게 각 지자체별로도 나오고요. 어차피 중급위에서 내려보내는 돈인데 지자체별로 실행하는 기간들은 조금 다릅니다. 서울은 서울대로 또 다른 기간이 있고요. 자, 먼저 도내 창업 6개월 이상 5년 미만의 소상공인이 대상이고요. 그 다음에 시장상권진흥원이나 또는 소진공에서 또는 아니면 지자체의 상권 활성화 재단이라고 하는 그런 단체들이 있어요. 거기를 통해서 내려옵니다. 왜냐하면 공무원들이 일이 많아가지고요. 이런 걸 일일이 다 관리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위탁을 주신다고 보면 돼요. 자, 이렇게 해서 위탁을 주면 이 사업에 이제 이렇게 내라고 하는 서류들 있죠. 사업자 등록증, 부가세 증명, 점포 내부 기준, 점포 외부 사진 이런 것들을 내야 되는 거예요. 이 부가세 과세 표준 증명은 왜 그러냐면 이게 정부 세금으로 지원되는 사업이다 보니까 세금을 연체한 사람들은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세금을 냈다라는 과세 증명이 꼭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요거 좀 필요하고요. 자, 그 다음에 환경 개선 사업에서 세 가지가 있어요. 크게 점포 환경, 그래서 간판, 인테리어, 전시대 이런 거에 대한 환경 정비입니다. 그 다음에 시스템 개선 해갖고 포스 단말기, CCTV, 뭐 아까 얘기했던 좌식에서 입식으로 바꾸는 테이블 같은 거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제작비 지원이라고 해서 우리는 이런 상품들을 포장해서 이렇게 택배로 보낼 수 있게 이런 상자각들을 이쁘게 만들고 싶어요 라고 하면 그런 거에 대한 디자인 출원이라든가 제품 포장 용기 이런 것들. 그래서 크게 세 가지로 섹터가 나눠지고요. 여기에 300만 원, 200만 원, 200만 원. 요거는 그때그때 조금씩 바뀌어요. 왜냐하면 처음에는 이런 거를 좀 많이 줬다가 또 그 다음에 이런 걸 좀 지원을 이런 걸 좀 많이 주다가 이렇게 좀 그때그때 조금씩 달라집니다. 그래서 한 50만 원씩 차이 나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아셔야 되고요. 약 3,400개사 정도를 지원을 해줍니다. 그러니까는 내가 선착순으로 빨리 하고 아까 얘기한 것처럼 소진공에서 하는 온라인 교육을 좀 들어가지고 그런 실적까지도 여기다 내시면 내가 열심히 하려고 이런 교육도 몇 시간 들었고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 여기서 자기 자랑을 깨알같이 하셔야 돼요. 자기 자랑하는 방법을 제가 알려드릴게요. 자, 먼저 여기 이제 4월 달에 공지가 돼요. 신청자 접수하죠. 그럼 4월에서 5월 한 달 동안 선정 평가를 합니다. 그 다음에 선정된 사람한테 6월 달에 선정 통지를 해줘요. 당신이 여기 이제 합격했으니까 그러면 견적서대로 작업을 진행하세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다가 과제 수행한 걸 가지고 보고 확인한 다음에 통장에다 돈을 꼽아드리겠습니다. 그냥 표 꼽힙니다. 예. 자, 우리가 증명해야 될 건 뭐냐면 진짜 공사를 했느냐 안 했느냐 사진과 업체에서 이제 그 인테리어 업체나 또는 철공소 뭐 여러 가지 이런 업체가 끊어주는 세금 계산서 있죠. 그것만 첨부해서 증명서로 내면 됩니다. 자, 보세요. 먼저 체크리스트들 쭉 있어요. 완료 보고에 대한 체크리스트가 있는데 요건 아까 내용과 같습니다. 실제적으로 여기 있는 내용을 보시면 다 알아요. 개선 전에는 어땠는데 개선 후에는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비포 애프터예요. 그 다음에 내 점포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얼마였었고 작년에 어떤 업종으로 했었고 뭐 이런 것들 사업자 등록증은 어떻게 되고 이런 거에 대한 이제 본인 확인이죠. 일종의 그런 것들이 좀 필요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완료 보고할 때 이제 뭐냐면 일단 선정이 돼서 낼 때 이거를 낼 때 잘 내야 됩니다. 이게 증명이 잘 안 되면 야, 난 너한테 돈을 믿고 지원해 줬는데 네가 제대로 안 쓴 거야? 그러면 다시 심지어는 토해내 이렇게까지도 되거든요. 그래서 토해내는 일은 없어야 되기 때문에 이런 그 필수적인 서류들 아까 얘기한 요거는 아마 뭐 세무 조금 하신 분들은 당연히 이 정도는 다 내줘야지라고 생각할 정도의 서류입니다. 자, 그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CCTV라든가 뭐 여러 가지 이런 거 해당 사항에 대한 증명을 해야 되는데
제가 이거 말로만 하면 복잡할 것 같아서 사진도 갖고 왔어요. 자, 신청 서류 이렇게 빈칸 다 채우셔야 돼요. 그러니까 특히 내부 점포를 하시는 분들은 내부 점포 사진에 대한 비포 애프터 이런 거 반드시 해야 되고요. 그러니까 공사하시기 전에 비포, 그러니까 이전 사진을 찍는데 사진도요 깨끗하게 청소해놓고 찍으면 안 돼. 뭐 쓸만한데 뭘 바꾼다 그래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약간의 그런 차이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사업 하는 내용들에 대한 설명들, 그래갖고 그 사진과 설명들을 해주셔야 되는데, 요거에 대한 이제 자세한 서류들은 내용을 자 보세요. 먼저 앞쪽에 뭐가 있었냐면 여기 이 견적서 있죠. 요거는 업체에서 줍니다. 인테리어 업체나 간판 업체가 줘요. 자, 그럼 요 견적서에 금액이 있죠. 그래서 200만 원 지원된다 그러니까 이분은 세금 계산서까지 포함해서 214만 5천 원. 그죠? 그럼 200만 원이 지원되면 14만 5천 원만 내가 내면 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알죠? 이게 결국은 자부담이라는 퍼센트로 들어가는 거예요. 자, 이러다 보니까 요거만 잘 받아도 한 200만 원짜리 로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 3,400명 뽑히는 거니까. 자, 그다음에 신청했다가 난 도저히 못 하겠다라고 하면 포기각서도 있습니다. 네, 거기에 첨부돼 있어요. 그러니까는 그러면은 이제 혹시 받기 전이면 다른 사람한테 넘어가겠지만 받은 다음에는 요거 포기각서를 내는 순간 내가 토해내야 됩니다. 요거는 이제 좀 잘 보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급 신청서는 이런 식으로 이제 서류를 꾸며서 내는데 중요한 거는 그겁니다. 자, 완료 보고서 이제 한 다음에 어떻게 되냐면 예를 들어서 이렇게 좀 지저분한 상점이었어요. 자, 그런데 얘가 이거를 받은 다음에 요렇게 바뀌었습니다. 뭐예요? 간판이 이렇게 바뀌었고 여기가 깨끗해졌잖아요. 그죠? 이런 것들을 그냥 나만 찍으면 안 돼. 요 옆에 가게까지 이렇게 나오게 찍어 주셔야 돼. 거기에 사진 찍는 방법도 설명돼 있어요. 그러니까 공구점인데 눈으로 딱 봐서 알게 이렇게 공구 그림을 딱 넣어줬죠. 자, 이런 게 요새 간판의 추세입니다. 그래서 간판도 그냥 글자로만 공구상 이렇게 쓰는 게 아니고 그 대표적인 이모티콘이라고 하는 이미지를 갖다가 여기다 써주는 거예요. 아이콘을. 그래서 이렇게 해갖고 옆에 가게들과 비교해서 보니까 이런 데는 지저분하고 뭐 이랬는데 우리 가게는 이 덕분에 깨끗해졌습니다 라고 비포와 애프터가 나오죠. 그 다음에 또 다른 방법은 뭐냐면 공사하고 있는 사진들을 찍어 올리는 거예요. 자, 간판업자가 이렇게 와서 옛날 간판 이렇게 뜯어냈고요, 다시 이렇게 달고 있고요, 그 다음에 다른 다음에 뭐 이렇게 페인트 칠하고 청소하는 거고요. 이런 식으로 사진을 한 서너 장 찍어놨다가 그 다음에 제일 그래도 표가 좀 날만한 거, 눈에 탁 띄는 거, 그런 사진을 거기다 첨부해서 넣으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또 어떻게 하냐면, 자, 먼저 점포와 이웃 점포가 함께 나오도록 촬영을 해야 되고요. 약간은 허름하게 보여야지 지원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작업하는 현장도 반드시 촬영해 두라고 했어요. 자, 그 다음에 뭐예요? 잘 정리된 형태로 이전 사진과 같은 위치에서. 왜냐하면 처음에 여기서 찍어갖고 허름하게 보였으면 사업이 끝난 다음에도 여기서도 그대로 그 같은 앵글로 찍어달라는 거예요. 전혀 다른 데서 찍으면은 이게가 그 가게 맞아? 거꾸로 의심을 받을 수가 있으니까 그렇게 하라는 얘기고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왼쪽과 오른쪽입니다. 옛날에 이랬는데 그런데 괜찮았네. 그런데도 이런 식으로 이런 거 하나 세우고 이런 데다가 색깔을 하고 조명을 좀 넣어서 이렇게 해서 붙이니까 훨씬 더 좀 아늑한 분위기가 됐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든지, 아니면 이렇게 해갖고 페인트가 다 까졌었는데요. 여기다 이렇게 해갖고 표시를 해가지고 여기다는 이렇게 페인트 까진 거 대신에 간판 했고요. 이렇게 까진 것들은 이렇게 깨끗하게 만들었습니다 라고 하면서 비포 애프터를 반드시 보여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론 남의 돈을 공짜로 먹는 개념이다 보니까 나도 이 정도 성의를 보여줘야 인정을 받는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런 해당 증빙 서류들 있죠. 만약의 경우 5개 광고물이라는 게 있어요. 뭐냐면 내가 간판을 내 거 벽에다가 그냥 하는 건 괜찮은데 이렇게 돌출 간판을 한다든가 뭐 다른 좀 눈에 띄게 하려고 하다 보면 5개 광고물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에 걸리면 또 안 돼요. 그래서 만약의 경우는 내가 이런 것도 심지어는 구청에서 확인을 받아야 가능하다. 왜냐하면 한 점포당 전체 옆에 있는 광고까지 합쳐서 간판이 3개 이상 들어가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큰 거 하나, 옆에 조그만 거 하나, 뭐 예를 들어서 뭐 담배 가게 조그만 판넬, 그 다음에 유리창이나 이런 데 담배 가게 이렇게 써 있는 거, 이런 식으로 3개 그 이하로 해야 되거든요.
근데 만약에 나는 더 잘 보일 거야 라고 저쪽 골목 모퉁이에다가 막 이렇게 볼대 세워갖고 하고 하면 그런 것들은 5개 광고물법에 걸립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안 되고요. 자, 그 다음에 CCTV라든가 이런 것들을 하게 되면 그거에 대한 하고 이런 만족도 조사까지는 여기 보시죠. 만족도 설문조사까지는 다 해주셔야지 끝나는 거예요. 이 사업이. 그러니까 완료 보고로서 요거까지 해야 이 사업에 대한 결과가 끝난다. 그러면 승인 공문이 오면서 내 통장으로 돈이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먼저 통장으로 돈을 꽂아주진 않아요. 왜냐하면 그렇게 하면은 공사를 안 하고 이게 처리 결과가 흐지부지 되면 이 공무원이든 이를 담당한 사람이 그걸 다 일일이 쫓아다니면서 확인할 수가 없잖아요. 그럼 네가 먼저 네 돈 내고 고쳐. 대신에 정확하게 오면은 내가 그거 갖고 돈을 통장에다 뿅 넣어줄게. 이렇게 하신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우리 인생이 말 그대로 뭐 단거리일까요? 장거리일까요? 예? 장거리요? 장거리라고 하시는 분도 있고 단거리라고 하시는 분도 있어요. 어느 날 갑자기 이렇게 뭐 시청 앞에 여기 차 돌진하듯이 언제 갈지 몰라요. 근데 그런데 우리 인생은요, 제가 아는 한도에서는 이렇게 그냥 순조롭게 달리게 하진 않더라고요. 뭐냐면 이렇게 해요. 허들이에요. 하나 넘고 나면 또 하나가 있고 하나 넘고 나면 또 하나 있고 매번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들도 이런 사업들에 대해서 지금 이제 매니저를 했지만 1년 하고 보니까 이런 교육을 들으면서 이런 생각을 해? 근데 막 단장들이 뭐 이런 걸 처음 시작해갖고 몇 년 하다 보니까 뭐 막 몇십억짜리 사업도 하고 이런 사람으로 되더라. 나도 그렇게 한번 해봐야지. 그 허들을 또 하나 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일들을 좀 하셔야 되고요. 즐거움, 행복, 의미. 행복과 획이 하나 차이인데 행복과 항복은 한 끗 차이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제 중간에 스톱 뭐 이런 식의 생각은 안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문화관광형 사업입니다. 아직 한 15분 정도, 10분, 몇 분 안 남았네? 10분도 안 남았네? 자, 요거 먼저 하고, 그 다음에 다음 시간에는요, 제가 완전히 샘플 발표 자료 이런 것들을 보여드릴게요. 자, 그 다음에 문광형 시장이라고 해서 이거는 한 10억짜리 됩니다. 10억짜리인데 이것도 역시 2년 사업이에요. 5억씩 2번을 주는데 지자체에서 역시 반반을 내기도 합니다. 그런데 제가 9월 시장 인천에 있을 때는 야, 인천이 자립도가 좀 낮네. 야, 특히 너네 동네는 조금 가난한 동네네. 자립도가 안 되네. 그러니까 정부에서 60을 내고요. 지방에서 40을 냅니다. 그럼 6대 4가 되겠죠. 그럼 10억이라는 돈이 6억은 정부에서 내려오고요. 4억을 지자체에서 내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아까와 똑같이 이런 사업의 어떤 전략, 그 다음에 사업에 어떤 식으로 사업을 할 건지에 대한 각각의 제목들. 그래서 전통시장이면은 오래되고 지저분하니까 저 같은 경우는 여기에 위생청결 클린데이라고 그래가지고 세스코하고 계약을 해가지고요. 시장을 정기적으로 그 바퀴벌레약하고 쥐약을 놨더니 한 1년 하니까 시장이 엄청 깨끗해졌어요. 왜냐하면 이거를 왜 하게 됐냐면 옷가게, 신발가게 이런 데 진열장 안에다 넣어놓으니까 얘네들이 그냥 삭고 똥 싸고 다니고 이래가지고 그래서 시장 내에 절대 고양이 밥 주고 이런 거 못하게 하세요. 왜냐하면 쥐를 고양이가 잡을 것 같죠? 그 고양이가 먹던 밥들을 쥐나 또는 뭐 다른 동물들이 와서 먹고 오히려 걔네들이 똥 싸가고 걔네들이 사고를 칩니다. 고양이가 사고를 치는 게 아니에요. 근데 고양이 밥을 주면 그 밥 남은 걸 가지고 다른 동물들이 먹으면서 오히려 더 지저분해지고 심지어는 전통시장에서 제일 골칫덩어리 동물 뭐가 있을까요? 쥐 말고 쥐는 지금 제가 얘기했고 비둘기. 이게 아케이드가 있으면요 비둘기들이 위에서 앉아갖고 똥을 싸면 그대로 내려와서 그냥 꽂히거든요. 근데 먹을 거에 꽂히기도 하고요. 내 옷이나 이런 걸 막 옷걸이 쭉 걸어놓고 상인들이 이 고객선을 그대로 잘 지키면 똥이 아마 그 고객선 바깥으로 떨어질 거예요. 근데 대부분 고객선을 물고 거기까지 자기 상품을 내놓다 보니까 비둘기 똥이 꼭 거기 상품에 떨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심지어는 어느 시장은 비둘기 죽여달라고 그래갖고 소총수를 데려오기도 하고요. 어떤 분들은 스티로폴에다가 이쑤시개 막 꼽아가지고 그걸 또 올려놓기도 하고요. 아니면 인터넷 쿠팡에 보면 비둘기 퇴치용 그 라인이 있습니다. 우리 케이블 타이를 거꾸로 빼죽빼죽 꼽아놓은 것처럼 그렇게 생긴 건데 그런 것들을 갖다가
비둘기 앉는 자리에다가 꼽아가지고 못 앉게 그렇게 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그 동물들에 대한 얘기들도 꼭 상인분들한테 얘기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이렇게 좀 하셔야 되고요. 모든 사업에서 기본이 되는 항목이 있어요. 첫째, 결제 편의. 모든 전통시장에서 결제가 원활하게 돼야 된다. 심지어는 뭐 알리페이 뭐 이런 것까지는 모르겠지만 우리나라에서 쓰는 아이폰에서 하는 아이폰 결제, 갤럭시 스마트폰으로 하는 스마트폰 결제, 또는 뭐 무슨 제로페이, 뭐 온누리 상품권, 뭐 무슨 카드 종류들 되게 많잖아요. 그런 종류가 무조건 결제가 돼야 된다. 만약에 여태까지 우리가 그런 게 미비했다라고 하면 우리 이번 사업에서는 결제 편의에 대한 사업을 집중적으로 할 예정이다라는 것을 꼭 넣어주셔야 돼요. 자, 왜냐하면 상인분들은 대부분 현금을 원하시거든요. 그래서 이거 카드 안 되는데 뭐 어떡하지 그러면 막 주머니 뒤져가지고 하고, 아니면은 통장 계좌를 이체해 주잖아요. 그러면 상인분들은 아싸 세금 안 깎였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결제 편의를 정부에서는 굉장히 강조합니다. 그래서 그다음에 고객 신뢰. 요건 뭐냐면 중국산이냐 한국산이냐, 심지어는 어떤 데는 그런 것도 있죠. 북한산 이렇게 갖다 놓으면서 통일되면 국산 뭐 이런 거 써붙이고, 이런 것도 이제 고객 신뢰입니다. 그래서 김치 재료라든가 젓갈 뭐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이 이게 수입산인지 아닌지 이런 것들도 꼭 발표를 해줘야 되고요. 우리 전통시장이 낙후돼 있기 때문에 이런 사업에 중점을 두겠습니다. 그게 결제 편의, 고객 신뢰, 위생 청결, 안전관리, 그리고 축제 연계한 대표 상품 개발입니다.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거는 앞에 4개. 요거는 정부에서 의무사항으로 해달라고 하는 거고요. 요 밑에 대표 상품은 우리 시장에서 이렇게 됐으면 하고 바라는 거겠죠.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모든 시장 상권 분석, 아까 얘기한 대로 상권 분석과 지도, 네이버 지도를 가지고요. 우리 시장 권역을 따져서 요 권역에 몇 메타의 대규모 아파트 단지가 있고 학교가 있고 임대주택 뭐 빌라촌이 있고 이런 것들을 얘기해 줘야 돼요. 이게 왜냐하면 저는 이제 그 상권 분석 1급 자격증이 있는데 아까 얘기했죠. 단장이 되든지 매니저가 되든지 무조건 상권 분석은 배워놓으시면 좋아요. 만약에 내가 가게를 오픈하더라도 적어도 내가 오픈하는 가게에 대한 상권 분석은 하고 들어가라. 그래서 요거 아까 얘기했던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에 가서 상권 분석 그 메뉴 클릭해서, 또는 서울이면은 서울시의 골목 서울.kr 거기에 들어가서 요 상권 분석을 반드시 하시라. 그리고 화면 캡처를 잡아가지고 거기에 반드시 이야기를 해달라라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하고 아까 요 화면은 나오죠? 요 화면은 모든 사업에서 거의 공통입니다. 요 항목들은 요게 1년차 사업, 2년차 사업, 또는 1년차 사업자리들 꽤 있어요. 그 항목들은 다 메꿔 주셔야 돼요. 이 내용이 풀어서 쓰면 요 내용으로 오는 겁니다. 그래서 비용이 얼마 들고 어떤 것들이 들고 일반 관리비, 이윤, 부가세까지 다 해가지고 요 금액이 얼마짜리 행사입니다. 또는 뭐 이런 것들이 다 알려져야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지금 그 시장에, 예를 들어서 이렇게 껌껌하던 시장에 LED 등을 달아가지고 시장이 밝아졌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목표에 그렇게 쓰죠. 뭐냐면 시장을 밝게 해서 영업시간의 연장 효과와 그 다음에 방범 효과. 예를 들어서 어두컴컴하고 하면 무섭고 좀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밝게 함으로써 상인들이 안심하고 장사를 할 수 있게 했고, 그 다음에 이렇게 밝아짐으로써 영업시간의 연장 효과와 활성화를 좀 했다. 그래서 우리 시장에는 이런 LED 사업이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뭔가 이렇게 보편타당한 내용들을 모아서 이렇게 사업 계획서를 쓰셔야 돼요. 그리고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만약에 거기에 뭐 LED를 미디어 보드라고 해서 LED 전광판을 하는데 그 전광판을 갖다 다룰 때 뭐 인터넷이라든가 전기, 공사 이런 것들을 해서 얼마 정도가 든다. 이런 것들을 넣으셔야 되는데 이런 견적서는 잘 모르면 업체에다가 2개 정도 견적을 뽑아서 괜찮은 견적서를 요약을 해서 넣으시면 돼요. 그러니까 전체 내가 다 알아야 된다. 그거는 아니어도 됩니다. 자, 그리고 뒷골목 매력 더하기 뭐 이렇게 해서 이런, 예를 들어서 이제 오광만족, 그래갖고 빛을 LED라든가 뭐 이런 빛을 가지고 시장을 좀 이쁘게 하고 싶은데
그냥 LED 등만 켜갖고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여기에 등을 갖다가 요렇게 골목에 이렇게 표시하고 이런 식으로 좀 다양하게 이렇게 여기 뭐 그 펜션에 쓰는 그런 등이라든가 또는 그 건물의 외곽선이라든가 어떤 담장이 있으면 담장에다가 이런 걸 한다든가 또는 이거를 그냥 이렇게만 하는 게 아니라 스토리텔링을 해서 고브라이팅을 쓴다든가 또는 이렇게 뭐 이런 것들을 한다든가 이런 포토존을 만들어 주는 거예요. 그럼 우리 시장에 이런 포토존이 있고 이런 것들이 밤에 빛이 나면 훨씬 우리 시장의 분위기가 밝아질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줘야 된다는 거죠.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자, 이렇게 재밌을 때 잠깐 10분 쉬고 하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게 요새 키워드 스토리텔링입니다. 네,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떡 하나 주면 안 잡아 먹지 뭐 이런 거 같은 어떤 스토리텔링이 돼야 뭐 떡집 옆에 이런 걸 만들어 놔도 뭔가 얘기가 되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 마을의 역사라든가 예를 들어서 상도동 이쪽에 가면은 장승백이나 뭐 이런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장승백 시장도 따로 있긴 하지만 예를 들어서 그 마을의 역사나 뭐 대표적인 우물 또는 뭐 대표적인 어떤 기둥, 나무 이런 것들을 조금 이렇게 스토리텔링을 해서 요렇게 만들어주고 요렇게 만들어주고 이런 것들을 하게 해주면 낮 시간에도 좀 잘 보이고 밤 시간에는 더 잘 보이고 이런 것들의 효과. 그래서 그런 것들이 되게 중요합니다. 심지어는 요것도 있어요. 아이들이 많은 동네는 이런 걸 쩡땅땅 해주고 소리가 나는 이런 음악 소리가 나는 것 같은. 그래서 요거 음도 좀 이쁘게 나는 음들 이런 것들을 해서 만들 수 있으면 나름 좋지 않겠나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가장 많이 해야 되는 거 모든 사업에서 필수적으로 들어가 있는 게 소상공인 아카데미예요. 소상공인들이 교육을 받으면 지금 우리도 이거 교육을 받으면서 새로운 사실을 많이 알게 되잖아요. 그런데 교육받는 걸 되게 싫어하세요. 그리고 두 번째는 코로나 이후에 사람 쓰는 것들에 대한 부담감 때문에 사람을 안 씁니다. 그리고 부부가 맞교대를 해요. 아침 시간에는 부인이 계시고 낮 시간 점심 때부터는 또 남편이 계시고 뭐 이런 경우도 있고요. 뭐 반대로 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소상공인들이 지금 가장 어려워하는 게 사람 쓰는 겁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편의점에서 기껏 잘 해줘도 잘하는 사람들은 잘하는 사람대로 뺀질거리고요. 못하는 사람은 못하는 사람대로 속이 터지고요. 예, 그런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소상공인 혁신 아카데미라는 거예요. 그래서 소상공인도 이제는 점포에서 이 상인들이 조금은 명품으로 됐으면 좋겠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일반적인 시장에 보통 평균 연령이 65세가 넘어가다 보니까 어떤 얘기를 해도 흥미롭게 받아들이질 않아요. 대신에 혹시 상점가에 계신 분들 계신가요? 상점가는 전반적으로 좀 젊습니다. 그리고 임대료를 내야 되기 때문에 일반 전통시장보다 훨씬 더 치열합니다. 왜냐하면 전통시장은 대부분 내가게인 경우가 많고 임대료도 생각보다는 조금 싸요. 그러니까 조금 강도가 낮다고 그럴까? 조금 설렁설렁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상점가로 가면 임대료가 엄청 비쌉니다. 전통시장에서 100만 원 낼 상점 정도 넓이면은 이런 상점가에서는 한 200~300을 내야 되거든요. 매달.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요새는 가뜩이나 마진율이 줄어가지고 100만 원어치를 팔아야 겨우 30만 원 남을까 말까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월세를 만약에 200만 원을 내려고 하면 내가 매출을 적어도 1000만 원 정도를 끊어놔야 200만 원 월세를 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마케팅에서 점포 하나가 임대료를 5일 동안 장사한 매출액, 그러니까 하루에 만약에 30만 원을 벌었다 매출액이, 그러면 30만 원씩 하면 150만 원, 그죠? 355 150만 원이 넘어가면 그 임대료가 그 장사 상권에서는 안 된다, 망할 수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저희가 진단을 할 때. 왜 그러냐면 내가 5일 동안 일했는데 5일 동안 낸 30만 원씩 매달 하루하루 찍힌 그 돈이 총액이란 말이에요. 총액. 그건 거기에는 원가가 포함되어 있단 말이에요. 재료비, 인건비, 전기세 다 포함된 그 총액을 5일간 곱했더니 겨우 월세를 내더라 라고 하면 나머지, 그러니까는
요새는 30일이라고 하는데 요새는 거의 하루씩은 무조건 쉬잖아요. 심지어 이틀씩도 쉬는 데가 있는데 하루씩을 쉰다라고 하면 30일 한 달 중에 25일을 일하는 거거든요. 그 중에서 5일치를 빼고 20일치 가지고 원가 뭐 예를 들어서 그 다음에 뭐 전기세, 뭐 수도세, 뭐 주방에 아주머니 알바 비용, 뭐 그다음 젓가락 뭐 이런 뭐 여러 가지 기타 등등 그런 것들이 나가야 되거든요. 그래야 겨우 한 열흘치 정도가 내 이제 그 이익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요새는 인터넷에 워낙 원가 공개가 많이 되고 인터넷 사업 자체가 그냥 매장이 없어도 되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청소기 하나다. 그러면 청소기가 원래 삼성전자에서 받아올 때 30만 원짜리였다라고 해도 인터넷에서는 35만 원에 팔아도 되지만 매장을 갖고 있는 사람은 월세도 내야 되고 여기 전기도 켜갖고 디스플레이도 해놔야 되고 그 다음에 나중에 AS도 해야 되고 하는 것도 소개도 해줘야 되고 뭐하고 하다 보면 적어도 이게 35만 원에서 40만 원은 받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인터넷 온라인 장사하고 오프라인 장사하고 같이 붙으면요, 오프라인 장사가 이길 수가 없어요. 일단 단가 면에서. 거기다가 요새는 그 인터넷에 알리바바나 또는 뭐 알리익스프레스, 그 다음에 그 테무 또 뭐 이런 것들이 중국산 그 사이트가 어마어마하게 싸게 넘어온단 말이에요. 그런데다가 이번에도 다이소에서 뭐 배터리도 그 테스트했는데 다이소 배터리가 최고더라. 뭐 로켓 배터리 이런 거 다 소용없더라. 뭐 이런 결과가 나왔잖아요. 그러니까는 새로운 강자들이 계속 나오게 되니까 정말이지 상인들이 많이 바뀌어야 되는데 안 바뀌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 30년 전에 하던 방식 그대로 아직도 사업하려고 그러면 그 집은 앞으로 5년 못 간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소상공인 아카데미에서 아카데미를 어떻게 할 건지, 그래서 상인의 역량 강화 프로그램을 여러분들이 꼭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상인분들이 어떻게 교육을 하면 좋을까? 그래서 교육에 나온 사람들한테 쓰레기 봉투도 모아서 주기도 하고요. 심지어는 이런 교육도 꼭 온라인으로 뭐 이렇게 돈 버는 교육이 아니라 세무 상담 교육이라든가 이런 포장하는 방법들, 그 다음에 내 취미로 해서 이렇게 꽃 대형 플라워 같은 거 만드는 것들, 이런 다양한 것들을 요새는 교육해 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교육을 생각할 때도 꼭 교육이라고 해서 학교에서 배우듯이 뭐 이거는 1 더하기 1이고요, 2 더하기 3이고요, 막 이런 식으로 공식을 가르쳐주고 이러면 너무 상인분들도 막 졸고 재미없어 해요. 자,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이런 취미 활동을 할 수 있는 것들을 해줘야 돼요. 제가 생각해 보니까 그래요. 부천 쪽에, 여기 서울도 마찬가지인데 고속터미널 이런 데 가면 지하 상가들 있잖아요. 지하 상가가 막 몇백 미터 되거든요. 거의 1km 이상이 되는데 거기 있는 분들이 아침에 출근하면 저녁 때 8, 9시 넘어서 퇴근을 해요. 그러면 정말이지 하루 쉬고 그렇게 매일같이 지하실에만 판매를 하기 위해서 있잖아요. 그러면 거기에서 20년 장사를 했다라고 하면요, 세상 물정이라는 건 내가 집에 가서 뉴스 본 시간밖에 없는 거예요. 사람도 제대로 못 만나고.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뭐냐면 생각이 막 이렇게 막 활동을 많이 하고 막 여러 사람을 대하는 사람, 물론 대하긴 대하죠. 그러나 상점가와 손님의 관계 이상 발전을 안 하잖아요, 잘. 그러다 보니까 생각하는 것도 되게 좀 편협적이에요. 왜? 이게 돈이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야를 먼저 생각하시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사업 계획을 잡을 때도 상인분들한테 이게 이렇게 하면 좋습니다라고 해서 그런 쪽을 자꾸 강조를 좀 해줘야 돼요. 그런데 이거는 그냥 무조건 해야 되는 거예요. 하세요. 막 이러면은요,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이런 교육을 할 때도 심지어 세무 교육도 하고 소진공 이런 교육도 했지만 이렇게 취미 활동이나 내 상품을 돋보이게 할 수 있는 이런 동아리 활동이라고 하는 그런 것도 하고요. 요새 전통시장에서는 여자분들은 또 이렇게 난타 북치고 이런 것들, 그런 것도 배워서 뭐 대회에도 나가고요. 이런 거 할 때 막 앞에 오프닝으로 한번 해주기도 하고요. 그렇게도 합니다. 그래서 상인분들이 스트레스를 풀 수 있을 만한 이런 사업을 만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기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상인 견학, 시장 견학도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특히 매니저분들은요, 무조건 유명하다는 시장들을 좀 검색을 해서, 하다못해 여기 예산시장 다녀오신 분 없으세요? 백종원이 했다는 그 예산시장 있잖아요.
그런데도 꼭 가보세요. 왜냐하면 저게 유튜브로 봤을 때하고 뉴스로 봤을 때하고요, 내가 직접 가보는 거하고 완전히 느낌이 다릅니다. 여기서 아무리 좋다고 해도요, 내가 가서 보면 단점이 보이는 거고요. 여기서 아무리 나쁘다고 해도 내가 봐서는 여기 현장에서는 이렇게밖에 할 수가 없었네라는 그런 시각들이 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각 동네마다 그 도나 어떤 큰 구역마다 유명한 시장들이 있죠. 그거 꼭 가서 보세요. 그게 견학이고 그거 벤치마킹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걸 꼭 한번 해보시고요. 상권별로, 전통시장별로, 상점가별로 또는 전체 상인분들이 단합을 해서 이렇게 해서 한번 좀 가보시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가끔은 이렇게 명사초청 강의, 그래서 조금 유명한 사람들 있죠. 돈을 많이 버는 사람, 아니면 뭐 김경일 교수나 이런 것처럼 인간관계에 대해서 되게 재밌게 하는 사람, 뭐 이런 사람들을 한번 초청해서 좀 상인들이 같이 들을 수 있으면 굉장히 좋겠다라는 거,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그 온라인 강의들도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이렇게 요게 지금 소상공인 지식 배움터라고 하는 곳에 들어가면 이런 강의들이 한 500개 이상은 떠 있을 거예요. 이 강의들을 무조건 들으세요. 그냥 시간 날 때마다 틀어놓고 듣다 보면 내가 저절로 교육이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나온 사람들은요, 이 분야에서는 그래도 조금 이름이 있는 분들이 많이 강의를 하세요. 그러니까 요걸 듣고 그 다음에 나중에 뭘 하냐면 요거 들으면 마이 페이지에 가면 수료증 출력이 있습니다. 수료증. 그 수료증을 가지고 아까 뭐 시설 현대화 사업이든 뭐든 그 개인 지원하는 사업들이 있죠. 그거에 그 나는 이렇게 교육을 받아서 막 70시간 막 이런 것들을 넣어주세요. 그러면 이분이 이렇게 되게 열심히 하는구나. 우리 교육도 많이 들었구나. 그럼 돈을 어디서 주는 거예요? 소진공에서 주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이 소진공하고 친하니까 이 사람 줘야 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꼭 알아두시면 좋고요. 그 다음에 상인분들을 좀 위해서 현수막이나 전단지 같은 것도 좀 같이 만들어서 뿌릴 수 있으면 되게 좋아요. 아무리 단체 카톡방에서 카톡으로 날려줘도요, 내가 바쁠 때 그냥 카톡 했는데 뭐야 상인회네 딱 한 줄 읽고 그냥 덮어놓거든요. 안 보십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가끔은 프린트 뽑아가지고 요거를 일일이 한 번씩 나눠주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우리들이 이제 보통 이제 몇 분 안 남았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마음이 급해지는데, 자, 속도가 중요할까요? 아니면 방향이 중요할까요? 방향. 근데 사실은 그런 게 있어요. 여기 선생님 여기 5,000원짜리가 떨어져 있고 이쪽에 10,000원짜리가 떨어져 있으면 어떤 걸 먼저 주세요? 둘 다 주셔야죠. 당연히 둘 다 주셔야지. 10,000원짜리만 줬으면 5,000원짜리 누가 주워가잖아. 그러니까 이게 방향과 속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속도와 방향이 적절하게 맞았을 때 이게 좋게 이루어지거든요. 여러분들 방향이 얼마나 중요한가라고 하면요. 자,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이렇게 자, 눈을 감고 남쪽을 가리켜 보세요. 남쪽. 자, 남쪽 해보세요. 아직도 하늘로 있는 분이 있어. 남쪽 어디? 자, 옆 사람 눈 떠서 보세요. 남쪽이 어디로 가 있는지. 예. 나는 남쪽이 여기인데 옆 사람은 남쪽이 여기래. 그죠? 방향이 중요하다고 하는데 우리가 이 방향이 어떤 방향이 맞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우리가 나침판이나 이런 거 쓰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사업 계획서가 중요한 이유는 우리 시장이 잘 돼야 되는 건 맞죠. 방향은 맞아요. 근데 그 방향이 어느 쪽이 맞느냐, 이거는 여러분들이 철저하게 조사를 해서 그 시장에 대한 맞는 그런 어떤 평가, 계획서 이런 걸 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방향이 중요하다라고 했지만 진짜 맞는 방향이 어디냐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이런 정확한 분석과 평가를 통해서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그 시장 매니저잖아요. 우리가 명칭적으로 시장 매니저인데 시장에 가면 또 불리는 이름이 다 달라요. 또 어떤 분은 매니저라고 그러고 어떤 분은 사무국장이라고 그러고 어떤 분은 뭐 다 명칭이 다릅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우리 야구 경기에서 나는 어디에라고 하는, 제가 이제 이런 강의할 때 가끔 써먹는 주제인데, 자, 야구 경기 하는 사람 모여, 여기 시장 하는 사람 모여. 그래서 시장 하는 사람이 다 모여도요, 어떤 사람은 시장에서 직접 판매를 하고요, 어떤 사람은 상인회에서 이렇게 서류적인 일을 하고요, 어떤 사람은 시장 내 위험시설물이나 전기공사 이런 것들을 담당을 하기도 하고요. 다 각시 하는 일이 다른 것처럼 야구 좋아하는 사람 모여 해도
실제적으로 야구를 하는 사람 선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렇게 감독이나 코치가 있죠. 코치는 뭐예요? 선수들의 이제 능력 테스트를 다 관리합니다. 서류적인 거. 그다음에 감독은 뭐예요? 경기에서 야 뛰어 뭐 어디 뭐 홈런 무조건 휘둘러 막 이런 것들을 하죠. 감독은 하는 일이 있고요. 그다음에 누가 있냐면 이제 관객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장도 번성을 하려고 하면 뭐예요? 이 소비하는 고객들이 자주 들려줘야 되고요. 상인분들이 분명히 교육을 받아가지고 웃으면서 대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나는 경상도니까 거기 놓고 가셔 뭐 이런 식으로 딱딱하게. 이게 처음에는 욕쟁이 할머니가 좋은 건지 알았지만 지금 욕쟁이 할머니 잘못하면 바로 소송 걸립니다. 그래서 세상이 자꾸 변하기 때문에 내가 맡은 자리에서 내 맡은 일이라도 잘할 수 있다면 고객들은 반드시 거기에 따라온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자, 제가 할 얘기는 다 했고요. 혹시 질문 있으세요? 제가 일부러 10분 좀 일찍 끝내드렸어요. 다음 분 이제 준비하시고 뭐하고 하려면. 네. 없으세요? 저 그럼 끝내도 될까요? 네. 감사합니다.